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변증약선 제6강 사계절 약선요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도 인체의 일부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계절 약선요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절에 순응하는 음식 패턴, 계절에 순응하는 음식, 건강 요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인체의 일부이지만 인체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과 인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하냐, 이 부분도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덕경에 의하면은 인간의 법은 땅이고 땅의 법은 하늘이며 하늘의 법은 도며 도는 자연이다. 참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인간의 법은 땅이고 땅의 법은 하늘이며 하늘의 법은 도며 도는 자연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인체는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자연도 인체의 일부다.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사상들이 전개됩니다. 유신사관보다는 유물사관. 모든 것이 바로 물질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신적인 부분으로부터 다가온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유물적인 사관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사관은 그러면 정말 그 유물론적인 사고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유물론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유물론적인 부분과 유신적인 사관 자체에 구분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런 사관이라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도 신적인 부분에까지 도달하고 신적인 부분도 물질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합일되어지는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동양의 양생 방법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명으로 생명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다운 것으로 생명답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생명다운 것으로 생명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에 역행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느껴지는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순응하는 것, 그리고 몸에 느껴지는 부분에 순응하는 것을 바로 양생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선 같은 경우도 이 양생 방법에 근거하여서 하나같이 이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약선은 마땅하게 계절에 순응하는 약선이 되어야 되고, 또 인체의 상황을 고려한 약선들이 돼야 된다, 음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계절과 환경에 순응하는 삶이냐, 현실이냐?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보면 역행하는 현실이더라. 예를 들어서 가장 순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 현상과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한 끼만 안 먹어도 바로 표시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가라앉고 메가리가 없게 되어지는 먹는 것에 대한 부분과 계절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들을 안 해왔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뭐 먹으면 되지 뭐. 당이 땡기면 뭐 당을 먹으면 되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뭐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이 먹지. 근데 신경을 써왔던 건 조금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왔지. 그걸 계절과 관련되어져서 생각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계절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무시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계절과 인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의 연령대도 계절로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인체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도 인체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인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 인체에도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간으로 나눠놨던 것처럼 인체도 역시 연령대로 나눠져 가지고 유년기는 봄이요, 바로 청소년기는 여름이요, 갱년기는 겨울이요, 가을이요, 노년기는 겨울이다. 이렇게 이게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도 역시 관련 없이 그냥 젊었을 때 먹었던 거대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맵고 쓰고 하는 걸 잘 못 먹어요. 이 유년기는 단 걸 잘 먹고, 여름에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매운 것을 잘 먹기 시작하고, 드디어 가을에 오게 되면 신 것도 먹을 줄 알게 되고, 겨울의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쓴맛도 참 맛있구나, 이런 깊은 맛이 있어 하면서 이제 겨울에 그런 맛을 이제 그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맛을 이제 볼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현상이 보이듯이 우리의 몸도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 연령대에 따라서 맛에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부분으로도 이 계절에 순응하는 이 삶 자체가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점점 이제 그 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뭐 일어날 때와 잘 때가 계절의 상관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게 되면, 여름이 되면 조금 이제 그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좀 아침에 빨리 일어나게 되죠.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 뭡니까 밤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잠자는 것을 조금 더 오래 자고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좀 늦게 깨어 있는 것은 이제 좀 늦게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계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봄, 여름에는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몸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게 되어지면 또 역시 몸을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먹을 것하고 되게 관련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맛에다가 자극적인 것에 모양에다만 신경을 쓰고 영양가에다만 신경을 쓰고 그 계절이 품고 있는 그 원리나 그 계절과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해왔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점점 더 추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건강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맛있는 요리,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요리, 육체적인 부분들의 그 일정량에 대한 부분만을 해결해주는 요리로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절마다 바꿔 입는 옷보다도 계절마다 바꾸는 주거 환경보다 매우 중요한 게 음식인데,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계절의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더라, 또 무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 의식주 중에 식의주라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입는 것과 주거 환경보다 더 먹는 것을 계절에 민감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계절 밥상, 제철 음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계절 밥상이나 제철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계절의 양생 원리와 함께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거기도 역시 제철 식재료를 쓸 뿐 거기에 중요한 계절의 양생 원리에는 오히려 유배되어지는, 그 연령대는 유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학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황제내경에도 이미 밝혔듯이, 황제내경은 봄, 여름에는 바로 양기를 보충하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액을 보양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계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계절의 변화와 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계절의 변화와 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계절의 음식 문화가 계절에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계절에 순응하는 양생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조금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식에다가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 농사 짓는 농경문화권에서 많이 썼던 그 단어인데,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제 털 들었네라고 이야기를, 철 들었네라, 아이고 철 드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철에 봄이면 봄, 여름철이면 여름철, 가을철이면 가을철, 겨울철이면 겨울철, 이 그 계절에 맞는 행동들을 할 줄 알게 됐을 때 바로 철 드셨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선을 공부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도 계절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절의 양생 원리를 품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하였던 그 약선 요리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절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철 드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계절에 관련된 요리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절과 인체의 신체는 서로 둘이 아니거든요. 불이입니다. 둘이 아니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도 보셨듯이 인체가 바로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도 역시 인체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이면 이 형태에 따라서 철든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철든 행동들. 그 계절에 맞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봄에 맞는,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약선 요리, 약이 어떤 약을 쓰면 좋다, 또 진단할 때 진단의 어려움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단을 안 해도 돼요.
진단을 안 해도 되고 어떤 약이 좋다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구태여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계절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이제 그 잘 안 돌아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후퇴여 새로운 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쉬웠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가보도록 하시게요. 자, 이게 쉽잖아요. 계절에 따라 몸도 바뀐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몸도 바뀌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입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계절에 따라서 잘 하고 있어요. 주거 환경도 역시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구태여 이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입는 것과 바로 입는 것과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음식에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칙을 이제 보게 하는데, 이 원칙은 이제 그 황제내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손사막의 천급 비금 요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양생편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이제 그 계절에 따라 몸이 변하는데 어떤 부분을 필요하게 되어지냐? 봄에는 신맛은 적게 필요하고 단맛과 매운맛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돼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은 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강론편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맛이 어떤 맛이 신맛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맛은 적게 하시면서 요리하시면 돼요. 대신 단맛과 매운맛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어떤 요리를 하든지 간에 봄에는 단맛과 매운맛을 조금 더 치우쳐서 요리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과 짠맛은 많이 해라.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은 적게 해라.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과 짠맛은 많이 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부터는 여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입하에 도달하게 되면, 입춘에 도달하게 되면, 입추에 도달하고 입동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12달을 3개월씩 쪼개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 2월 2, 3일부터 이제 입추로 생각하게 되면, 입춘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3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여름이 입추가 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그리고 입추가 되게 되면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은 이제 많이 하고, 겨울이 되더라게 되면,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원칙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계절에 따라서 몸도 바뀌기 때문에 먹는 것이 바뀌는 것이 맞다. 입는 것도 바꾸고 주거 환경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명과 그렇게 직결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다면, 입는 것, 주거 환경을 했겠다 한다면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계절에 따라 몸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였고 몸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 한다면 해가 쨍쨍 내리쬐요. 그러면 몸이 어때요? 거기에 바로 반응하고 바뀌거든요. 그러면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그늘로 들어가잖아요. 또 그늘로 들어가니까 바로 몸이 또 차가워지잖아. 그러니까 또 얼른 또 너무 차가워지니까 또 햇빛 나는 데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몸이 계속 거기에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조화를 맞춰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화를 맞추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 따라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나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절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절별, 연령별 그 부분에 대한 적용 예를 보게 될 때, 봄에는 이제 이러한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올려라. 여름에는 쓴맛은 내리고 매운맛과 짠맛은 올려라. 가을은 매운맛은 내리고 신맛과 쓴맛을. 겨울철에는 짠맛은 내리고 쓴맛과 단맛. 왜 겨울철에 짠맛을 내려야 되느냐? 왜 가을철에 매운맛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고 여름철에는 쓴맛을 내리고 신맛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그 계절의 파트에서 두 번째 약선 요리, 세 번째 여름철 약선 요리, 가을철, 겨울철 약선 요리에 거기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봄이 보게 되면 봄과 여름은 이제 이 보양 보기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을과 겨울은 이제 노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보양을 해야 되는 계절이죠.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남자는 보양과 보기,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화혈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약선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 약선과 남녀노소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 대해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약선의 궁극적인 목적, 건강한 요리, 건강해지게 하는 요리, 건강할 수 있는 요리를 접근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이제 계절약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바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절약선처럼 이제 쉬운 부분을 그래도 병증을 자꾸 이제 따지다 보니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다 보면 나는 뭐 간이 안 좋아. 아이고 선생님께서는 심장 소장이 안 좋으시군요.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십니다. 네, 호흡기 계통이 안 좋네요. 순환기 계통이 안 좋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게 되어질 때, 그리고 뭐 근육, 힘줄, 고관절, 손톱, 발톱, 눈물, 뭐 이런 쪽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그 모형으로는 목에 해당되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이제 신맛 나는 청록색, 그리고 줄기, 가지, 덩굴, 껍질까지에 대한 가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요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 한다면 쉽게 이제 접근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장 소장이나 뭐 피혈관 이런 쪽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얼굴 땀이라 한다면 새싹이나 이빨이라는 것들을 주로 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혈액순환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무조건 새싹과 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파리 부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절을 생각하지 않고 맛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신맛이니 쓴맛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심장 소장과 기능적인 부분이 서로 상응하는 부분 새싹과 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과 담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는 바로 줄기와 가지 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소화기 계통이라고 한다면
꽃과 같은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꽃은 그냥 단순한 꽃인데 이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양배추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폐장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제 매운맛을 가지면서 백색을 띠고 있는 열매나 과실이라는 부분이 이제 해당되겠고, 신장과 방광은 바로 이제, 그리고 뼈, 골수, 뭐 발목, 정강이, 귀, 채모 이런 부분은 바로 씨앗이나 뿌리, 수액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게 되진다 한다면, 목은 봄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줄기, 가지, 등굴, 껍질, 가시 이 부분을 오히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여름에 이 화는 또 여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새싹 이파를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다. 가을철에는 바로 이 열매나 과육을 이제 많이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되지는 이 수에서는 이제 뿌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수액에 대한 부분들을 섭취한다고 할 때는 또 역시 계절적인 부분과 이렇게 연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약선을 하실 때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계절에 난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절이 갖고 있는 효능의 관계인 맛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맛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더 많이 먹어야 될 것과 줄여야 될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이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그 봄에는 이제 신맛은 적게 하고 쓴맛을 적게 하고 매운맛을 적게 하고 짠맛을 적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 몸의 생리와 음식의 맛이 이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봄의 계절은 왜 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봄에 이 목의 기운이 발달되기 때문에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에 발달이 되게 되면 신맛이 넘치고 단맛과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게 돼요. 단맛이 넘치게 되어지면 상극을 할 때, 이 토를 상극을 하게 될 때 강하게 상극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 금기가 봄을 상극을 해야 되는데 상극을 하려고 봤더니 이 목기가 너무 커서 이 상극을 못 하는 거예요. 상극을 못 하니까 오히려 이 상모 현상 비슷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위계통에 대한 문제와 폐대장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허약해지기 쉬운 상황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에 해당되는 신맛은 당연히 적게 해야 되는 거고, 비장과 유장에 관련된 단맛을, 그리고 폐장과 대장에 해당되어지는 매운맛을 증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봄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 왜 여름이냐,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름은 화기가 넘치기 때문에, 즉 쓴맛이 넘치기 때문에 바로 여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쓴맛이 넘쳐요. 그런데 여기다가 쓴맛을 더 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줄이고, 쓴맛이 넘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짠맛 계열과 매운맛의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즉 폐장과 대장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이 매운맛과 짠맛을 이제 증가하라라고 하는 이 원칙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무슨 맛이 넘치게 되느냐면 매운맛이 넘치는 계절이에요. 매운맛 자체가 넘치기 때문에 가을이거든요. 이 매운맛이 넘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건조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또 수분을 이제 수분을 이제 거두어 들여서 이제 곡식이 이제 알차게 되어지는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신맛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쓴맛이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장과 심장, 간장과 담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간과 담낭의 신맛과 심장과 소장의 쓴맛을 보충하는 이런 것이 이제 원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어지면, 겨울이 되게 되어지면 바로 신장과 방광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즉 겨울 자체는 짠맛이 넘치는 계절이거든요. 짠맛이 넘치니까 모든 이파리들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 짠맛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 짠맛으로 인해서 이 쓴맛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단맛에 타격을 주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 짠맛은 줄이고 쓴맛과 단맛은 이제 느려야 하는, 이제 더 느려야 하는 이라는 원칙을 이제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절별로도 역시 그 증상에 관련된 부분이 현격하게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건강하죠. 봄과 여름에는 대부분 건강 많이 해요. 그러나 봄에는 이제 이 협심증이 좀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여름철에는 호흡기 질환, 이 천식 같은 경우들이 이제 오히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겨울철에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증들이 더 많이 있고, 가을철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이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ADH,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계절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그 약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절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 계절에 나는 제철 식재료를 썼다고 해서 계절 약선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계절에 맞도록 하는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계절에 맞는 맛을 잘 고려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조리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배방을 시켜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 약선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봄철 약선 요리, 세 번째는 여름철, 네 번째는 이제 가을철, 다섯 번째 겨울철 약선 요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레시피를 봐가면서 좀 서론에서 좀 가볍게 이야기했던 걸 좀 깊이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고 변증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변증 약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절 약선을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 표를 복사를 해 놓으시 가지고 많이 다니시는 곳에 그냥 붙여 놓으시고 하다 보면 계절 약선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그림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게 되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봄에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은 많이 하고 쓴맛은 적게 하고 매운맛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들을 꾸준히 하고 이제 실습을 하시다 보게 되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의 확장폭이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이 통찰력이 반드시 생기니까 어, 실망하지 마시고 쭉 가시는 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계절별 음식 섭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